중국 귀화 선수가 된 임효준이 빈손으로 빙판을 떠나던 그 순간 한국 여자 대표팀은 세계를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알고 계셨나요? 2026년 2월 19일 밀라노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상황은 그냥 단순한 메달 개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지난 10년간 겪어온 모든 혼돈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한쪽에서는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한 천재가 쓸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을 극복한 팀워크의 결정체가 환호성을 지르는 이 극적인 대조는 우리 스포츠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단 임효준, 아니 지금은 린샤오준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솔직히 이 친구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기억하시나요? 1500m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따내면서 전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그 임효준 말이에요. 당시에 이 친구는 그냥 천재였어요. 안현수가 은퇴한 후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미래를 책임질 절대적인 에이스였죠. 코너링 기술도 완벽했고 레이스 운영 능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2019년에 진천 선수촌에서 이른바 성희롱 논란이 터졌어요.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당시 빙상연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세요?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여론 눈치 보면서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졸속 처리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냐면요. 나중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임효준의 결백이 완전히 입증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임효준은 선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중국으로 귀화해버렸고 린샤오준이라는 이름으로 오성훈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태극 마크를 입고 애국가를 부르던 그 선수가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선수가 되어서 한국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국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죠. 빙상 관계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시 사건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모두 효진이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빙상연맹이 성급하게 판단했고 한 천재 선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린샤오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2월 19일 남자 500m 준중결승에서 탈락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빙판을 떠나는 그 뒷모습은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사실 이 친구가 실패한 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떨어진 것만은 아니거든요.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과거의 자신을 위해 법정에서 진술서까지 써줬던 한국 동료들과 이제는 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 그 심리적 고통, 그리고 귀화 선수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임효준이 중국으로 귀화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시스템의 미숙함과 감정적인 대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빙상연맹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만약에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만약에 선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보호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임효준은 여전히 태극 마크를 달고 한국의 영광을 위해 뛰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임효준이라는 거울이 우리의 실패를 비춘다면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이에요. 근데 이 여자 대표팀도 순탄한 길을 걸어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난 몇 년간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최민정과 심석희라는 두 명의 걸출한 에이스가 있었지만 이 두 선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과거의 고의 충돌 의혹 사건 때문에 팀 분위기가 최악이었거든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특히나 팀워크가 중요한 게 0.01초를 다투는 찰나의 순간에 동료를 믿지 못하면 바로 패배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최민정과 심석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불운까지 겹쳤죠.
김길리라는 차세대 에이스가 이번 대회 혼성계주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로 넘어지면서 계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1000m에서 동메달을 땄는데도 시상대 위에서 죄인처럼 눈물을 쏟던 김길리의 모습.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이소연과 노도희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소연은 30을 넘긴 나이에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았어요. 기량면에서는 완숙했지만 지금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죠. 노도희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 대표팀이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밀라노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 이 레이스는 그냥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거대한 정화의 의식이었죠.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이 4명의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쳤거든요. 경기를 앞두고 손을 맞잡은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거기에는 나의 메달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고 서로를 밀어주는 장면이었어요. 레이스 중반에 네덜란드가 거세게 추격해오면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이때 한국을 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실내의 밀어주기였어요. 심석희가 4번 주자로서 최민정의 허리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순간, 이른바 심석희 최민정 치트키가 가동되면서 폭발적인 가속이 붙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연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인간적 교감의 산물이거든요. 심석희가 경기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하게 밀어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민정이가 역전해줄 것을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최민정도 좋은 팀원들이 곁에 있었기에 과거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승리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서로를 믿지 못했던 두 선수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4분 4초 014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깨졌던 신뢰가 복원되었음을 알리는 승전보였던 거죠. 외신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수년간의 내분을 종식시키고 다시 한번 빙판의 지배자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어요. MBC 스포츠는 최민정의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를 두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빙상 위의 예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프랑스의 레키프는 한국 팀의 승리는 기술의 승리가 아닌 신뢰의 승리라고 분석했고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에요. 중국의 신화스포츠조차 한국 여자 대표팀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세계 쇼트트랙의 질서는 재편된다며 두려움 섞인 경의를 표했거든요. 중국 언론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뭉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려. 특히 린샤오준이 실패하고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팠을 거예요. 자기네가 데려간 귀화 선수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내분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감동의 정점은 시상식에서 펼쳐졌어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상대 위에서 주전 선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상체를 숙이면서 맏언니 이소연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으로 안내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소연은 1993년생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대표 자리를 지켰지만 올림픽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준결승에서 동생들을 대신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팀을 결승으로 이끈 조용한 영웅이었죠. 후배들이 자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자 이소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후배들이 내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그녀의 말은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저력이에요.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인격적 성숙의 단계에 진입한 거거든요. 임효준을 위해 진술서를 써주면서 끝까지 동료를 지키려 했던 그 의리가 이제는 빙판 위에서 서로를 예우하고 빛내주는 존중으로 승화된 거예요. 이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임효준의 케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생긴다고요. 반대로 여자 대표팀의 케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등을 대화로 풀고 상처를 연대로 치유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고요. 김길리가 계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건 언니들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석희와 최민정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쇼트트랙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들의 아픔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선수들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전 세계가 한국 쇼트트랙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밀라노 올림픽 최고의 드라마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에서 나왔다고 평가했고, 독일의 슈포르트는 한국의 계주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분석 기사를 냈어요. 미국의 ESPN은 한국 쇼트트랙의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극찬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메달 하나 더 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시스템이 선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임효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건 아무리 여론이 나빠도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성급한 판단과 감정적인 대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갈등은 극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민정과 심석희의 관계를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두 선수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해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죠. 이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화해와 상생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존중의 문화가 승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소연을 시상대 중앙에 세운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서 인간적 성숙함까지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임효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친구가 밀라노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선수의 실패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선수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 되어야 해요. 린샤오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국적을 달고 뛰었지만 그의 심장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평창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빙상 관계자들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모두 효진이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건 정말 늦은 참회였어요. 하지만 이 참회가 제2의 임효준을 막을 수 있다면 그의 희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수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를 보호하고 설령 여론이 나빠도 끝까지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자 대표팀의 금메달은 단순한 스포츠 성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인간 승리의 드라마거든요. 몇 년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개인의 명예보다 팀의 영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최민정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내려놓고 심석희를 믿기로 선택했어요. 심석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최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김길리는 계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들였고요. 이 과정에서 코칭 스태프의 역할도 정말 중요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선수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심리적 조율자 역할을 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팀 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수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과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밀라노에서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4분 4초 014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화해의 결실이에요. 레이스 내내 네덜란드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석희가 최민정을 밀어줄 때 그 손에는 내가 널 믿는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최민정이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 그녀의 다리에는 언니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결의가 실려 있었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4명의 선수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 그거 봤어요? 그건 단순히 금메달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갈등을 모두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해방감이었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특히 김길리가 언니들 덕분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흘린 눈물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죠. 외신들이 이번 우승을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닌 인간 드라마로 보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프랑스 레키프의 기자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승리다라고 썼는데 정말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한국의 스케이팅 기술이야 원래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선수들 간의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네덜란드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해요. 신화 스포츠가 한국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인정한 건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이거든요. 중국은 그동안 쇼트트랙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린샤오진 같은 귀화 선수를 영입하고 최첨단 훈련 시설을 만들고 세계적인 코치들을 초빙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린샤오진은 실패했고 한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팀워크와 신뢰, 그리고 선수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일본도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그들은 한국 쇼트트랙이 내분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추월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일본 쇼트트랙이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밀라노에서 한국이 완전히 부활하는 걸 보면서 아, 한국은 여전히 한국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언론들이 경기 후 한국의 전통적 강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 기사를 쏟아낸 게 이를 증명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승에서 중반까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죠. 근데 마지막 순간 심석희 최민정 콤비네이션이 작동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덜란드 코치가 경기 후 한국의 마지막 스퍼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다고 감탄한 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선 정신력의 승리였거든요. 이소연을 중앙에 세운 시상식 세레모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냐면요.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한국 스포츠계는 선후배 서열이 엄격했거든요. 실력이 좋은 후배라도 선배 앞에서는 조심해야 했고 공을 독차지하는 건 용납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선배를 중앙에 세운 건 그들이 진정으로 이소연을 존경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소연의 역할을 생각해보세요. 준결승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맡아서 체력을 소진하면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어요. 결승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죠. 10년 넘게 국가대표로 뛰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줬고요. 이런 모든 헌신이 있었기에 후배들은 그녀를 중앙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후배들이 내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이소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33살의 나이에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상상이 가세요? 그것도 자기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후배들의 배려로 시상대 중앙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팀워크고 진정한 존중이에요. 이런 문화가 있는 한국 쇼트트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김길리의 성장 스토리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콘성계주에서 넘어지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언니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민정이 김길리에게 내가 없으면 우리도 금메달 못 딴다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게 결정적이었죠. 1000m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미안해하던 김길리에게 동메달도 메달이야. 너 정말 잘했어라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선배들의 마음이 그녀를 치유했어요. 노도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이제 여한이 없다며 환하게 웃던 그 표정 기억나세요? 그녀 역시 팀의 화합을 위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고 결국 그 헌신이 보답받은 거죠. 이런 선수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서 밀라노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심석희와 최민정의 화해 스토리는 이번 올림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 두 선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고의 충돌 의혹, 팀 내 갈등, 서로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쌓이면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은 사실상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팬들도 두 선수 중 한 명을 지지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대화와 진정한 반성이 있었어요. 코칭 스태프가 마련한 자리에서 두 선수는 과거의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를 진솔하게 나눴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갈등이 팀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심석희가 최민정을 강하게 밀어주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한 건 의미심장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 연습이 아니거든요. 서로를 신뢰하는 연습이었어요. 심석희는 최민정이 자신의 밀어주기를 받아서 반드시 역전할 거라고 믿어야 했고, 최민정은 심석희가 완벽한 타이밍에 밀어줄 거라고 확신해야 했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연습과 대화, 그리고 상처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